4.29 재보선에서 서울 관악을에 출마했던 이상규 전 통진당 의원이 오늘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 연대가 다시 논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이남희 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남희 팀장. 네. 자, 원래 통진당에서 이제 의원직이 박탈이 됐잖아요. 네. 헌재에서 결정이 나는 바람에 의원직에서 이제 세 분이 박탈이 됐는데 거기에 또 출마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번 재보궐에서 선거로서 한번 심판을 받겠다. 그리고 헌재 결정이 잘못된 거를 입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퇴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헌재 결정에 그냥 자기네들이 손을 들고 그냥 물러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나머지 또 그 김미희 후보는 아직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김미희 후보 어떤 결정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왜 이상규 전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했을까요?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 심판을 위해 물러나겠다. 정말 이 피맺힌 그 사퇴에 대해서 나의 충정을 좀 알아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야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정권의 종국몰이에 주눅 들어서 야권 연대를 부정하는 야당은 야당 자격도 없다. 예. 이렇게 새정치연합을 좀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이상규 전 의원이 뭐라고 하면서 후보직에서 사퇴했는지 이남희 팀장의 설명을 들었지만 직접 또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정동영 후보나 아니면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나 이런 것을 아직 밝히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의 호소에 누가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를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퇴 관련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쪽과는 미리 좀 얘기를 나누신 게 있으신가요?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또는 정동영 후보나 정의당이나 노동당 측을 전부 다 지금까지 접촉을 해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누구하고 손잡느냐 안 잡느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상황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려고 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상규 전 의원이 어떤 후보들은 나랑 사진 찍히는 것도 무서워한다. 예. 새정치연합의 공식 입장은 야권연대는 없다. 문재인 대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연대가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라는 게 모든 그 새정치연합 또 이상규 전 의원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보는 입장이 다르겠죠. 그러겠네요. 자, 근데 지금 여기 지지율 조사가 나왔어요. 여론조사 결과. 이제 재보궐선거가 며칠 안 남아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새누리당 추세가 조금 꺾이고 있는 그런 추세고 새정치민주연합 추세이 후보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이제 사퇴한 이상규 전 의원의 경우는 지지율이 한 2, 3% 정도 됩니다. 그럼 과연 그 이상규 전 의원의 지지율은 어디로 갈까요? 결국 새누리당 후보에 맞설 제일 강한 야권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된다. 이런 어떤 여론이 작동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론조사 결과만을 볼 때는 정태호 후보에게 그 표가 갈 확률이 높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한 3% 얹으면 좀 거의 비슷해지는 비슷해져서 아주 박빙 승부. 물론 다 이루 온다는 전제 보장은 없습니다. 예, 보장은 없죠. 네, 정동영 후보에게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나 여당은 앞으로 이제 줄기차게 공격을 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 단일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표가 일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야권연대는 없다고 했는데 오늘 새정치연합에 어떤 좀 말이 좀 꼬인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이용득 최고위원이 성남 중원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미희 후보도 사퇴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사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희 후보도 사퇴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야권연대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새정치연합 대변인이나 다른 분들은 전혀 이 사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용득 최고위원이 어떤 김미희 후보의 사퇴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도 야권연대 한다니 말이 안 된다. 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저 서울 관악을 사실은 그 전에 지금 현재 아들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는 갔지만 제 집이 있는 곳이기도 해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데요. 지금 저 상태라면은 어떻게 보면 정동영 후보하고 정태호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은 쉽게 이길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네. 게다가 지금 이상규 후보가 사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후보 측 어느 쪽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단일화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간다고 하니까 관악을이 지금 저 상태라면 선거 유권자들한테 마지막까지도
매우 관심 있는 그런 지역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무성 대표는 강하게 공격을 당연히 했겠죠. 오늘 유세 현장에 나가서 야권의 연대 분위기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퇴하면 결국 또 새정년 후보를 돕는 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해가지고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상 결정이 내린 그 당의 후보 연대한다는 것은 국민의 바람을 갖다가 완전히 저버리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는. 예, 뭐 역시 예상했던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남희 팀장, 앞으로 저게 계속 논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논란에서 계속 만약에 김미애 후보까지 사퇴하게 된다면 점점 더 종북연대다 하면서 새누리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유상원 변호사님. 그 법률가니까 그 야권 연대라는 게 있죠. 제가 볼 때는 적극적 연대가 있고 소극적 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서로 만나서 우리 이번에 야권 연대 하자고 말하는 게 적극적 연대고, 소극적 연대는 자기가 사퇴함으로써 득볼 사람을 위해서 그 연대란 말은 안 쓰면서 사퇴하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야권 연대라는 게 꼭 둘이 만나서 우리 합칩시다 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퇴하면 저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면서 사퇴하면은 결국 야권 연대라는 결과를 가져온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의 정태우 후보가 덕을 보고 나중에 되더라도 야권 연대의 어떤 오명은 좀 남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박성원 논설위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금 관악의 경우는 추세를 보면 새누리당 후보의 우위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결국 추세가 중요한데 막판에 쏠림 현상이 아마도 일부 정동영 후보에게 있는 지지율까지도 정태 후보에게 쏠리면서 예. 아까 또 사퇴한 후보의 이상규 후보의 표가 가세하면 결국은 이 통진당 후보들은 애초에 이번에 출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애초에 뭐였냐면 통진당의 해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 결사의 자유를 부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자면 알리는 연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 따라서 성남 중원에서도 저는 사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상당히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통진당의 움직임이 이번 판세를 좌우할 결정적인 변수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